대한민국 항공력의 상징이자 미래를 향한 날개, KF-21 보라매가 또 한 번 놀라운 진화를 선언했습니다. 과거 단순히 4.5세대 전투기, 라 불리던 이 기체는 이제 완전한 스텔스 성능과 블록, 이 전력화를 앞당기며 세계 군사 무대에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원래 2028년 말로 예정되어 있던 공대지 작전 능력 확보 시점을 무려 1년 이상 앞당겨 2027년 상반기에 달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한국 공군의 작전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초고속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ALBM 탑재 계획입니다. 이 무기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며 사거리도 최대 1000km에 이릅니다. 발사 플랫폼인 전투기가 적진 깊숙이 침투하지 않고도 고고도에서 전략 거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KF-21은 양날개 하부에 2발의 ALBM을 탑재할 수 있어 기존의 공대공 전투기에서 전략 폭격기에 버금가는 전술적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는 단순히 무기 체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KF-21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확장성과 개량 여지를 고려한 플랫폼이었습니다. 내부 무장창은 물론 EOTS 개량형 광학 추적 장비와 최신 레이더 흡수 코팅, 외부 돌출이 없는 컨포머 안테나까지 적용되며 사실상 5세대와 6세대의 경계를 허무는 수준으로 진화했습니다. AI 기반 임무 컴퓨터와 전자전 교란 장치도 결합되어 홀 파일럿의 부담을 줄이고 전장의 생존성을 극대화합니다. 시험 비행 결과 역시 놀라웠습니다. 100회 이상의 비행에서 단 한 번의 치명적 결함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저시정 야간, 이착륙, 공중급유, 다종무장 장착 등 각종 검증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는 KF-21이 단순히 시 제기 단계를 넘어 실전 운용을 준비하는 완성형 플랫폼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UAE와의 합동 시범 비행에서 중동의 국방 관계자들이 직접 조종석에 올라 성능을 체감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가격은 절반인데 성능은 F-35에 버금간다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수출 가능성을 한층 높게 점쳤습니다. 실제로 KF-21은 나토 규격무장과 호환이 가능하고 유지 보수 비용이 낮아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점은 KF-21이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열린 플랫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이 필요에 따라 무장과 센서, 스텔스 패키지를 신속히 교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기간에는 블록 3 스텔스형 완성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6세대 전투기 개발의 토대가 됩니다. 즉 KF-21은 현재이자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군사력 강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KF-21의 진화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완전한 독립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눈치를 보며 무기를 도입해야 했던 한국이 이제는 독자 개발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수출을 논의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명확합니다. KF-21은 더 이상 한국의 첫 전투기 개발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검증된 그리고 더욱 발전해가는 살아있는 플랫폼이며 대한민국의 항공기술과 방산 자립을 상징하는 날개입니다. KF-21 보라매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배경에 자리한 치열한 기술 자립 과정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한국이 이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발 초기 미국은 KF-21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4가지를 끝내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AES, A-레이더, IRST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전자전 장비, 그리고 무장통합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4대 핵심 기술은 전투기의 눈과 귀, 그리고 뇌에 해당하는 장치들로 사실상 제공되지 않으면 완성형 전투기로 진화할 수 없는 절대적 요소들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방산기업인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들을 개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장기적인 부품 구매 고객으로 묶어두려 했고 KF-21 양산 시 300대 이상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며 자신들의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납품을 통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곧 한국의 집요한 기술 개발 노력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독자 개발을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등 일부 우방국과 제한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기반을 다졌습니다. 특히 한화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는 AESA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제어해 다중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스텔스기를 탐지하며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확보한 이 레이더는 곧바로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모방이나 조립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시험 과정을 통해 여러 차례 실패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개량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만든 AESA 레이더는 미 레이시온이 기대했던 시장을 잠식하며 한국형 전투기의 자주성을 상징하는 성과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KF-21에 적용된 국산 부품 비율은 80%를 넘어섰습니다. 엔진만이 아직 미국산 GE-F414에 의존하고 있지만 2030년대 초반 완전 국산 엔진 개발이 완료되면 이 비율은 99% 이상으로 올라설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불평등한 기술 종속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방산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을 연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미국의 태도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미국이 한국의 독자 개발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오히려 협력을 타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형 스텔스 안테나, 즉 기체 외부 돌출이 없는 컨포머 안테나 개발 소식은 미국 업계에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조차 F-35 개량형에서 성능 강화를 위해 뒤늦게 컨포머 안테나를 적용했는데 한국은 독자적으로 이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단순한 수요자가 아니라 경쟁자이자 협력 파트너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한국의 독자 개발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가 아닙니다. 이는 자주국방의 정신, 즉 어떤 장벽이 있더라도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간다는 국가적 의지를 증명한 과정이었습니다. KF-21의 오늘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이 치열한 독자 개발의 역사에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도약을 가능하게 한 세 번째 축은 바로 스텔스 성능과 관련된 핵심 돌파구였습니다. 전투기의 생존성을 좌우하는 스텔스 기술은 단순히 기체 형상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고 전자파 신호를 통제하며 적외선 탐지까지 회피하는 종합적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 영역에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며 세계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컨포머 안테나입니다. 기존의 전투기들은 기체 외부에 돌출된 안테나를 부착해 통신과 전자전 임무를 수행했지만 이 방식은 곧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는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체 표면과 완전히 일체화된 형상으로 안테나를 장착하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술은 외부 돌출을 완전히 제거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적으로 줄이면서도 다중 대역 통신과 전자전 신호 처리를 동시에 가능하게 합니다. 세계 주요 전투기 생산국들이 수출 제한을 두고 경쟁했던 이 기술을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은 단순한 부품 성취가 아니라 전투기 시장의 패러다임을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조차도 F-35 초기형에서는 적용하지 못했던 기술을 후속 개량형에서야 반영했습니다. 한국은 이를 독자적으로 구현해내며 스텔스 분야의 선도적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은 새로운 스텔스 소재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특수 도료의 무게를 줄이면서도 내구성과 저피탐 특성을 유지하는 신소재는 이미 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소재는 기체 전체의 표면 처리에 적용될 수 있으며 장기간 운용에서도 성능 저하가 적다는 점에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전 능력 또한 KF-21을 차별화하는 요소입니다. DRFM 기반 전자전 미끼 장치는 적의 레이더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조 신호를 되돌려 보냄으로써 전투기를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는 적의 요격 미사일을 헛되이 소모하게 만들고 전투기의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단순히 탑재하는 수준을 넘어 AI 기반 임무 컴퓨터와 결합시켜 자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기술들이 단순히 KF-21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발될 한국형 6세대 무인 스텔스 전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전투기와 무인기, 지상자산, 해상자산이 하나의 전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미 유무인 복합작전이라는 개념은 전 세계에서 차세대 전쟁의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뒷받침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확보한 것입니다. 스텔스 안테나와 신소재, 그리고 전자전 기술의 삼박자는 KF-21을 단순히 4.5세대에서 5세대로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6세대 개념으로 진입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기술적 성취,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보라매가 보여주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KF-21 보라매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엔진의 완전한 국산화입니다. 현재 KF-21은 미국산 GE-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조립이 아니라 항공기술 독립의 상징적 도전이기도 합니다.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손을 맞잡고 본격적으로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두 기업은 이미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한 첨단 엔진 개념 설계를 완료했고 이를 기반으로 부품 제작과 시제품 조립까지 진행 중입니다. 목표는 최대 44,000파운드급 추력을 내는 스텔스 전투기 엔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프랑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엔진 성능을 뛰어넘고 중국이 보유한 WS-10 계열보다도 강력한 출력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과거 K9 자주포 수출 과정에서 독일 MTU 엔진 의존으로 인해 큰 제약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독일 정부의 승인 거부로 수출 계약이 무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화는 포기하지 않고 자체 전차용 엔진 개발에 성공해 수출 자율권을 확보했습니다. 이 경험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발전용 터빈과 항공기 엔진은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해 폭발력을 얻으며 터빈을 회전시킨다는 원리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두산의 고온, 합금, 냉각 코팅 기술과 한화의 항공 부품 제조 능력이 결합되면 전투기 엔진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미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는 엔진의 핵심 구조물과 고온 부품이 성능 시험을 거치고 있으며 내구성과 출력 안정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스텔스 배기 노즐은 적외선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각형 형상을 채택했습니다. 배기 온도를 낮추면서도 은밀성과 초음속 비행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는 설계입니다. 이러한 노즐은 장시간 고속 비행에서 전투기의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히 KF-21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개발된 500파운드급 코어 엔진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 X2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고도 장시간 채공, 초음속 기동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 플랫폼으로 사용되며 이는 곧 유무인 복합 작전 능력을 완성하는 핵심 단계가 될 것입니다. 물론 난관도 존재합니다. KF-21 양산 라인 증설 속도가 다소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일정 지연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체 결함이 아니라 생산시설 승인 절차 문제일 뿐이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26년까지 1차 양산 라인을 완전 가동해 블록 2와 블록 3 개발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 초반 한화와 두산이 만든 44,000파운드급 스텔스 엔진이 탑재된 KF-21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순간 대한민국은 세계 항공 엔진 분야에서 최상위권 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외국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완전한 자립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가치는 단순히 한국 공군 전력 강화에만 있지 않습니다. 세계 무기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며 각국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이 전투기의 또 다른 힘입니다. 특히 KF-21 은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탁월한 장점을 내세워 미국산 F-35와 직접 비교되는 상황에서도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유사한 전투 능력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었던 한국의 전략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중국의 군사 확장에 맞서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전투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KF-21의 나토 규격 무장 호환성, 저렴한 유지비, 그리고 빠른 생산 능력의 깊은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은 전투기 교체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한국이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물량은 큰 경쟁력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장기적인 공군 현대화 계획 속에서 KF-21을 주요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산 미사일과 방공체계를 도입한 경험이 있는 만큼 KF-21이 사우디 공군의 차세대 주력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남미의 페루 역시 노후 전투기 교체 사업에서 KF-21을 유력한 후보군에 올려놓고 있으며 경쟁국의 전투기 대비 가격 경쟁력과 기술 이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도 캐나다가 차기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한국산 플랫폼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세계 10대 방산 강국으로 꼽히는 캐나다가 한국산 전투기를 고려한다는 사실만으로도 KF-21이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와 가치를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KF-21은 단순히 기체만 판매되는 무기가 아닙니다. 국산 엔진과의 패키지 수출이 가능해지면 유지보수, 부품 공급, 성능 개량까지 포함하는 토털 방산 솔루션이 제공됩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한국에게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 구조가 마련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국가들이 KF-21과 가오리 X2 무인기의 엔진 기술까지 포함한 협력 방안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공동 생산이나 기술 이전을 원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동반 성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미국산 GEF414 엔진 등 일부 핵심 부품은 여전히 ITAR, 국제 무기거래 규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산 엔진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영국, 롤스로이스 등과의 공동 개발 협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 KF-21의 수출 경쟁력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KF-21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우디, 페루,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에서 도입 논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단순한 신흥 강자가 아니라 체계적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무장한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KF-21 수출 전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국가는 단연 아랍에미리트입니다. UAE는 이미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를 도입하며 한국 방산 기술의 신뢰성을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UAE 공군 조종사가 KF-21 시험 비행에 참여해 실전 감각을 익히는 장면까지 연출되면서 양국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체결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양국의 교역 장벽을 크게 낮추었고 이는 곧 방위산업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UAE는 KF-21 보라매를 매개로 한 군사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심지어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을 대신 납부하고 정식 공동개발국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계약을 넘어 공동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고려하는 파격적 제안이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강한 파급력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과거 UAE의 F-35 도입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와 중국산 장비 운용 이력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 UAE가 한국산 KF-21에 눈을 돌리자 미국은 전략적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미 비공개 회담에서 KF-21 수출 문제가 논의된 사실이 알려지며 미국조차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표정은 훨씬 더 어둡습니다. 과거 UAE는 소량의 중국산 전투기와 훈련기를 도입했지만 낮은 성능과 잦은 결함으로 실망했고 이후 중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를 사실상 잃었습니다. 그 결과 중동 최대 자본국 중 하나인 UAE가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것은 중국에게 이중의 타격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경제 침체 속에서 무기 수출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려 했지만 이 기회마저 한국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UAE와의 협력은 단순히 양국의 이해관계를 넘어 중동 지역 전체의 안보 판도까지 흔드는 변화입니다. UAE가 KF-21을 공동 생산하거나 정식 참여국으로 들어올 경우 한국은 안정적인 양산 수량을 확보하게 되고 이는 곧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UAE는 중동 내에서 방산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국은 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새로운 안보축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F-21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승인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로 무기를 완성하고 세계 각국과 대등한 협상을 벌이며 심지어 전략 파트너로 맞서는 나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KF-21은 블록 2, 블록 3을 거쳐 무인기 연동과 스텔스 성능 강화, 국산 엔진 탑재 등 장기 업그레이드 로드맵을 따라 발전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국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에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결국 KF-21의 날개는 더 이상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하늘을 가로지르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상징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의 도전과 자주국방의 의지가 서 있습니다. 보라매의 날개는 이제 한국의 하늘을 넘어 세계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